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거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제 금투세 이야기할게요. 금투세. 네, 한 오래됐죠. 금투세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이제 역시나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2일 오늘 기사고요. 선거 끝나자 공개된 금투세. 이거 뭐 투자자들은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죠. 근데 이제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부, 여당, 네, 둘 다 민주당이죠. 민주당. 네,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금투세 포함을 한다. 주가 상승이 뭐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네.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주장을 힘을 싣고 있다. 진성준,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조금 더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뭐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 양극화를 주식시장으로 지금 끌고 왔죠. 네, 결국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인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 네, 왜 본인이 재분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래세를 낮춘다는 건 그러면 취득세를 낮춘다는 소리인데 지금 다주택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주택 이상이면 12% 취득세를 내야 돼요. 5억짜리를 주택을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추가로 하면 취득세를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6천만 원을. 근데 이제 무주택에서 1주택자 되는 사람은 1.1% 55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거래세라는 거는 망가진 지가 오래됐어요. 보유세 올리는 거는 예상을 했죠. 민주당 정권을 이미 경험한 바로서 당연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는 뭐 부의 재분배다라고 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세제다. 세제는 유리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액 투자자들에 비해서 너네가 조금 덜 낼 거야 이런 이야기지 유리한 거는 없습니다. 너네는 어차피 소액 투자자들 너희는 5천만 원 이상 수익도 못 내잖아 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너네는 반발하지 마 라고 입마개를 채우는 거지 절대 유리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걸 다들 원하지 않아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낸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려고 다른 곳으로 가겠죠. 돈은 흐릅니다. 알아서. 더 좋은 곳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면 돈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서 돈이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좋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진성준 의원. 네, 이 진성준 의원님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진성준 의원, 네, 20년도 8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 30대 영끌 안타깝다. 김현미 발언이 왜 사과할 일인가라고 김현미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 발언을 옹호해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 영끌을 하신 분들은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은 최소 2배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그 이상일 확률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0년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100분 토론 나와서 진선준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송 이제 마지막에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값이 안 떨어질 걸 알아요. 알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나쁜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진성준 의원인데 계속하는 게 나쁜 것 같은데 제가 걔가 몇 년 지켜보니까 계속 속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계속 속는 놈이. 계속 속아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속아주니까.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그 구두를 닦는
옛날 이제 구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없죠. 왜냐하면 구두를 신는 시대가 우리나라에선 지났으니까.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 그거를 계속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들도 다른 직장을 찾거나 이제 다른 업을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속아주는 사람이 좀 없어야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속아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네, 답답하죠. 네, 금투세 진행 과정을 이제 24년도 나온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 요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6년 네, 요거는 이제 네, 문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를 발표를 해요. 네, 금투세가 할 거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뭐 23년도부터는 금투세를 할 거다. 국회가 통과되죠. 이때도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과가 되죠.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1%도 안 되는 아주 박빙으로 윤통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단은 2년간 유예를 합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23년에 하기로 했던 걸 2년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25년에는 하는 거였는데 24년 12월 아니 24년 1월 2일 날 윤통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어, 유리하지 않다. 이거는 뭐 소액 주주든 아니면 대주주든 이거는 나라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금이 아니다. 해서 폐지를 합니다. 그 폐지를 한 걸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고 금투세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현행 세법에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행 세법은 이렇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 이하 같은 경우에 기본세 20%, 그다음에 원래 모든 세금의 10%를 지방세를 붙이죠. 그래서 22%가 붙고 3억 이상일 경우에는 25%에 2.5%에서 27.5%가 붙습니다. 그런데 한 개 종목 50억 이상 투자 수익 또는 그 기업 지분의 1% 이상 가진 대주주 1%를 우리는 갖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막 시총이 다 몇 조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1%를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개 종목을 50억 이상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나마 지금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뭐 코스피가 3,000원대 박스피에서 9,000,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어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익통산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안타깝다,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해요. 소득세를 낼 때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내가 마이너스였어요. 투자 수익이 막 손절 해가지고 마이너스 만약에 뭐 500만 원 났다. 500만 원. 그런데 26년도에 내가 한 2,500만 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 지금 손익통산이라는 건 요거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여받습니다. 이 방법이 사업자들 소득세 뭐 이런 거 할 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손익통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마이너스한 거는 의미 없고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당한 거고 이 26년도 것만 진행을 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한 개 종목에 50억 이상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1% 이상 가진 대주주여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통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공제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모든 투자자가 대상이고 5천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율은 22에서 27.5%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식의 이익의 합산. 이 앞전에는 기억하시죠? 한 개 종목에 50억.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총 100억을 벌었어. 근데
어떤 종목은 뭐 10억, 어떤 건 20억, 어떤 건 15억, 어떤 건 20억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한 개 종목으로 50억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 개 종목이 아닌 모든 주식의 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로 10억, 뭐 B로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도 다 합산을 합니다.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네. 5천만 원을 소득공제를 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억을 아니 50억 아까처럼 50억 할게요. 50억을 했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뺀 뭐 49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한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대신 손익통사는 2월 3년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마이너스 500, 그다음에 25년 마이너스 1000, 네, 그다음에 26년 플러스 뭐 한 3000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1500이죠. 1500. 총 수익 금액은 3년 동안 1500. 그래서 뭐 소득공제 받고 하면 세금이 없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손익통산을 3년치를 봐주겠다. 네,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쁘죠. 네. 어쨌든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 거고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를 했을 때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날 거에 대한 예측으로 손익통산을 해주겠다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안 내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데 그거를 막겠다.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금투세법입니다. 그 금투세를 실행하기 이전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봤을 때 일단 개인 투자자, 대주주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양도 차익을 1억 5천을 남겨요. 대주주도 동일하게 1억 5천을 남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1억 5천만의 양도 차익이 났을 때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대주주는 1%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는 네,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현재 없고 과세 금액은 개인 투자자는 0원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대주주는 1억 5천만 원 22% 내야죠. 그러면 3,3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현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면 일단 둘 다 과세 대상입니다. 둘 다 과세 대상이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해주죠. 해주면 5천만 원, 5천만 원 빠져요.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냅니다. 둘 다 동일하게 22%를 내죠. 2,2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감면됐네요. 그럼 아까 말한 진성준 의원이 말한 소액 투자자가 유리하다는데 뭐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 요 표는 22년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인원이 15,000명이었다면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10배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세금이 많이 거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이 아니라 4년 전, 네, 4년 전 추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세금이 많이 정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늘 뉴스인데 보시면 대전시 재정 파산 부도위기다. 경기도 7조 부채 재정위기다. 전남 광주 재정 빨간불이다. 정부 20조 지원 언제 해줄래? 네. 항상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죠. 자립이 안 되니까. 충북지사 재정 열악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뭐 정부가 돈이 없대요. 흥청망청 써서. 네. 돈을 미리미리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한 사람 때문에 흥청망청 써서 지금 각 지자체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네, 26년 3월 17일 날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어,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핵폭탄은 남녀노소 어, 부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세까지 기형아 문제 뭐 먹을 거 없는 문제 등등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 이후에 일어난 사진들을 좀 봤는데 그거 갖고 오기가 뭐해서 그냥 저만 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최악입니다. 네.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을 국민들한테 선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뭐 딱히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로 마무리해서 뭐 저도 좋지 않은데 이게 현실이네요. 그래도 금투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네, 이렇게 정보 소통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이 카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가끔씩 라이브 방송을 못할 때는 네, 카톡방 안에서 오늘은 라이브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별일 없으면 내일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